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어떤 파이썬 10장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10.10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요,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조금 고급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의 필요성과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상속,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전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거나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천 명의 개발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많은 코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개발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나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코드의 내용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아 가지고 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코드의 기능을 그대로 쓰고 추가 기능이나 더 나은 기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회사의 매니저나 임플로이나 스튜던트가 있다고 할 때 이 하위의 개념들은 모두 사람의 속성을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기본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위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일반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보다 구체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이 바로 클래스의 상속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뭐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부모 클래스라고 할 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B는요. 괄호를 넣어주고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괄호를 통해서 이제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클래스 A를 만들고 파이 3.14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속성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B를 만들었는데 얘는 부모가 A다 이렇게 명시를 해줬죠. 자, 이제 A와 B를 각각 AB라고 하는 소문자 AB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A.파이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3.14가 출력되겠죠. B.파이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역시 3.14가 출력되겠죠. 이 개념상으로 보면 얘는 부모 클래스 A이고요. 얘는 자식 클래스 B인데 부모 클래스를 물려받은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에 모두 접근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코드를 짜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얘는 name과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으로는 name 그리고 메소드로는 getName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를 상속받은 매니저와 employee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것인데 얘는 속성으로 포지션 그리고 메소드로 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질 것이고요. 얘는 속성으로 셀러리 그리고 메소드로는 getSalary를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getName을 멤버로 하는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죠. 그죠? 그리고 매니저와 employee라고 하는 이것은 person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person 클래스를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 매니저를 만들었는데 부모는 person이죠. employee도 만들었는데 부모가 person이죠. 그래서 각각이 init을 가지고 있고요.
매니저는 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employee는 get salary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info에다가 관리직이고 그 관리직의 직책을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employee는 get salary의 종업원이고 급여를 출력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CTO는 매니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워커1, 워커2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객체는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CTO의 인포를 출력하면요. 앞서 보셨던 요 내용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박동민 직책 최고 기술 책임자 괄호 열고 CTO 이런 내용이 출력되고요. 종업원은 여기에 있는 get salary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공통적으로 name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get name을 쓸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get name을 구현해 주진 않았지만 부모가 get name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get name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부모가 갖고 있는 get name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get name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관계는 이와 같이 괄호 안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와 인플로이도 부모가 될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매니저 역시 다른 클래스의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인플로이 역시 다른 클래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얘도 또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코드를 잘 활용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의 상속에서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슈퍼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즉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부모 클래스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슈퍼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자식 클래스는 한 개,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얘의 매니저나 인플로이의 부모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슈퍼만 호출해 주게 되면 부모 클래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셀프를 자동으로 전달해 주니까 함수 매개 변수에 셀프를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 내가 초기화를 할 때 부모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네임에 접근하고 싶어. 이때 부모가 만들어 놓은 init이라는 메소드에 접근할래 할 때는 super.ini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클래스의 getName에 접근할 때도요. super.get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부모 클래스인 이 person의 속성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 클래스가 있고 그죠? 그 A 클래스를 상속받은 B 클래스가 있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즉 A의 파이 그리고 B의 파이가 있을 때 B는 파이가 없지만 A 즉 부모가 갖고 있는 속성에 바로 접근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펄슨과 매니저가 있으면 각각이 이렇게 구성되고 여기에 이니트가 있고 인포가 있고 getSalary가 있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인포와 getSalary를 호출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이름인 펄슨을 직접 적어주는 대신에 여기다가 슈퍼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슈퍼라고 적어주면 바로 부모 클래스인 펄슨에 접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isInstance라는 함수와 isSubclass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mployee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참조하는 이름, 그죠? employee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worker1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worker1은 employee의 인스턴스인가를 물어볼 때 is instance worker1 employee를 써줍니다. 얘는 참입니까? 얘는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그런데 employee는 또한 person이라고 하는 큰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얘는 이 worker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는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worker는요, employee 클래스의, 그죠? 인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is instance worker employee에는 true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employee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person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true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is instance에 여기에 첫 번째는 오브젝트, 두 번째는 클래스의 이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is instance 함수의 사용법이고요. 그러면 is instance 함수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is instance worker는 employee냐? 얘는 true죠, 그죠? is instance worker는 매니저이냐? 얘는 아니죠. false잖아요, 그죠? is instance worker는 person이냐? 얘는 true죠, 그죠? CTO는 employee이냐? 얘는 그렇지 않죠. false고요. CTO는 매니저이냐? 얘 맞죠? true이고요. CTO는 person이냐? 얘는 true가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subclass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자식 클래스로 employee와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s subclass employee person, 즉 employee는 person의 자식 클래스이다. 이건 뭡니까? 참이죠. 마찬가지로 매니저는 person의 자식이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str은 person의 자식입니까? 이거는 false죠. 거짓이죠. 그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is subclass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속성, 영어로는 이제 클래스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개별적인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봤더니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던더 해가지고 네임 레디우스 파이가 있죠. 그죠? 요거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별도의 메모리에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리어를 알려줘. 그러면 파이 값에다가 이제 레디우스 값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죠? 공식으로는 파이 r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원의 면적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이 4,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이 6,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이 5인 각각의 원의 면적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3.14, 여기에 나와 있는 3.141, 3.142로 이거 전부 근사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주율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들을 근사값으로 쓰는데 각각 메모리에 다 갖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C1이라고 하는 변수에도 name, reduce,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C2 역시 name, reduce,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C3 역시 name, reduce, 파일을 갖고 있죠. 인스턴스 변수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공용 변수로 써서 쉐어해도 상관없죠. 그죠? 아니, 쉐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가 공유해야 할 공통적 속성이 있을 경우 이것을 개별적 인스턴스가 공유하면서 가지는 것. 그렇게 하면 데이터의 중복이 줄어들죠. 그리고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것도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self.py 값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C1, C2, C3에서 py 값을 모두 공유하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선언해 가지고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거나 클래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클래스 베리어블이겠죠.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선언할 때 파이는 3.1415와 같이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을 전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파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인스턴스 변수를 이와 같이 만들어 두고 에리어 함수를 호출할 때 circle.py를 호출하면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겠지만 얘는 동일한 정밀도의 3.1415를 공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파이는 3.141592와 같이 그 정밀도를 높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훨씬 더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cir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죠? 파이라고 하는 것을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의 정밀도를 각각 달리 했네요. 그죠? 그랬더니 뭐 결과야 잘 나오지만 일관성이 없고 이 인스턴스 변수가 세 군데서 그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데요. 셀프를 가지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이 3.14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C1 에리어, C2 에리어를 호출하면 이 에리어에서는 서클의 파이 해가지고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거기다가 파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우스를 호출해가지고 반지름이 4, 6, 5일 때의 각각의 C1, C2, C3의 면적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클래스 변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파이썬의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